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사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제가, 네, 서초구 방배동에 조그만 다세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지금 팔아서 다른데 돈을 좀, 보태서 조그만 어, 아파트라도 하나 사놔야 될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방배동에 가지고 계신 다세대 주택 주소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지분이요? 주소요, 주소. 주소 알고 주소요. 계세요? 네. 방배중앙로 143번지. 방배중앙로에 143번지. 143번지. 네, 이거를 지금 전세 주고 계세요? 월세를 주고 있어요. 월세 받고 계시는데 그럼 이걸 좀 팔아서 아파트로 좀 투자처를 옮겨볼까? 네네네. 네, 조그만 알겠습니다. 소형 아파트라도 네.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상담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향후 전망부터 좀 살펴봐야겠네요. 예, 팀장님과 예.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 대비해서 가격 변화가 굉장히 미미하죠? 가지고 계신 네. 다세대가. 예, 예. 그렇다 그래서 아예 가격 변동이 없던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부 조금 변동이 있을 올랐죠. 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20억 가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30억이 되었어. 네. 그랬을 때 이런 다세대 물건들이 지금 가격이다? 그거는 솔직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네.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그 폭 자체가 굉장히 좁다라고 하는 거죠. 다세대의 특징은. 그러면 다세대 사두면 아파트보다 손해를 보는 걸까요? 글쎄, 네. 오르지를 않고 그러고 네.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아파트 오르는 거에 비해서 대비해서 너무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내가 거주할 예.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투자자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판단 기준을 어디다가 둬야 되냐면 네. 투자 금액 대비한 수익률에다가 기준을 두셔야 돼요. 네. 지금 시청자님이 비슷한 입지율은 아파트 산다라 그랬을 때 투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아무리 제가 작은 이제 걸 사시더라도. 경제 TV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네네. 서초동에도 조그만 아파트들이 뭐 5, 6억대 되는 아파트들도 있다고. 그게 하는 이제 거 투입 보니까. 금액이 그렇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세 끼고 네. 매수하셨을 경우에. 네. 자, 그럼 5, 6억을 들여가지고 얘가 얼마나 올라줘야지 수익률이 괜찮은 정도가 나올까? 예를 들어 한 3억이 올라줬어. 그러면 이거 투입 금액 대비해서 수익률이 한 50%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청자님이 여기다 5, 6억 들이신 게 아니죠. 얼마 투자하셨어요? 여기다가는 4억 처음에 분양 받을 네네. 때요. 그렇죠. 분양 받을 전세를 때. 끼고서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예, 전세를 끼고 매수했을 때 네. 처음에 이제 분양 받았을 때는 6천을 주고 매수했어요. 자, 좋아요. 6천 전세 투자했는데 시청자님 분양받고 나서 3천이 안 올랐을까요? 3천 올랐죠.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 똑같네요? 아, 이런 개념이에요. 다른 아파트 상품들도 마찬가지고 차익형이라고 하는 상품들은 네. 투입 금액 대비해서 가격 오른 정도 수준을 수익률로 환산하면 이런 식으로 네.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시군요. 이거를 팔아서 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폭발력이 있는 거는 당연히 아파트 상품이 더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폭발력이 있죠. 네. 근데 그런 시절이 있는 거고 또 떨어질 때는 얘는 변동성이 큽니다. 아파트가요. 시청자님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미 한 10여 년 전에. 네. 그때 주택시장의 주요 트렌드가 뭐였냐면 하우스 푸어였어요. 네. 그랬을 정도로 다주택자분들이 매물을 싸게 던졌어야 되는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액 변동이 큰 상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았던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시군요. 근데 세상에 언제나 좋은 시절만 있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관련 상품들의 변동폭이 커질 때 이런 상품들의 또 특징을 봐야겠죠.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적게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의 상품들이 과매수, 이제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안달이 나서 오버슈팅을 했다는 거죠. 과도하게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권역으로 접어들지 않은 상품이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대가 고만고만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락기에도 이런 상품이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세요. 이 정도로 이제 상품의 특징을 한번 보시고
네. 그 다음엔 이제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상황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시청자님이 월세를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는 소득이 네.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씀과 동일할 거거든요. 예. 네. 그렇죠. 전세에서 연세가 월세로 되시고. 제가 전환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네. 월세를 받았을 때 수익률이 괜찮은 상품인지를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건 지금 어떻게 투룸 주택인가요? 말씀인지. 네? 투룸인가요? 투룸? 아니, 3룸이에요. 방 3개짜리예요. 네. 그럼 방 3개짜리 가액대 이게 얼마 정도 갈까요? 무슨 지금 현재 시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략적으로만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부동산에서 5억 3천을 보고 있는데요. 자, 좋아요. 5억 3천인데 여기서 네. 월세 기껏 해봤자 150 받기 힘들 거거든요. 예, 150은 못 받고 있어요. 100 지금 초반대 정도 110만 나오지 원 않을까요? 받고 있어요. 110만 원? 네, 4천에 110만 원 받고 자,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5억 정도 투자해서 1년으로 따지면 한 1,300, 400 받는 거네요. 아, 그러시죠. 그런 네, 정도 네. 수익률이라면 사실은 수익률 개념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정도 수익률이에요. 아, 네. 보통은 한 3억 정도 들여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만들면 이게 한 4% 정도 수익률이 남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님 물건은 금액대가 크다 보니까 좀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할 때는 이거 네. 팔고서 이 물건보다 월등히 좋은 상품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대안 먼저 탐색한 다음에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월세가 그런 대안을 못 만들고 있어요. 세미나 한번 와보세요. 월세가 목적이시면 네. 수익률 개념으로 4% 중반대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울에서. 5억 3천 정도 되면은요. 정말 보수적으로 봤을 때 5억 3천 정도면 아무리 못해도 한 150 이상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5억 3천이 너무 작으니까 금액이 거기다 한 1억 정도 제가 여분으로 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네. 그거를 좀 같이 투자해서 아니요. 시청자님 뭉쳐서 큰 거 한다라는 생각은 지금은 버리세요. 네. 지금은 가액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불리해지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지금에서도 이런 상품들 위주로 해서 시청자님에게 필요한 소득 만드는 거는 큰 무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길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본인께서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세미나 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세요. 그게 좋으실 것 같네요. 세미나요? 네네. 네. 일단 이 정도로만 오늘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